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이고요. 최근에 지수가 참 많이 안 좋았죠. 또 미국 대선과 그 다음에 또 추가 부양책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또 이 악재 코로나 관련해서 미국 유럽은 꾸준하게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도 추가 부양책이다라는 실적이다 그런 걸로 악재를 호재로 덮고 있다가 그 호재가 그러니까 호재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뒤로 미뤄지면서 수면 밑에 있던 악재, 코로나 관련된 2차 팬데믹이다라는 악재가 올라오면서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기타 여타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는 시장이 좋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왔죠. 나오고 나서 시장이 주가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습인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 대부분 그렇죠. 뉴스에 팔아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나름 말이 있듯이 대부분 이 실적 발표가 나고 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는 게 아니고 이 대부분 이 뉴스나 실적이 나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먼저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개인들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이 회사에 관련된 임원이든 뭐든 그런 분들 증권사든 그런 사람들은 미리 파악을 해놓고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치도 판단을 하고 그로 인해서 주가를 상승시키든 하락시키든 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나오고 나면 그걸로 재료 소멸이 되는 거고 주가가 하락하던 도중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이 실적이 상향이다. 그러면 강한 상승이 나오는 거고 혹은 주가가 하락 중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역시나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출렁이더라도 그걸로 재료 소멸이 돼서 그때부터 상승을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거든요. 즉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또 대외적인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닥은 그렇게 빠질 때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었죠. 그러면서 안 밀리다가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후로 코스피가 좀 많이 밀렸던 그림인 거고요.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자,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이 밑바닥부터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였고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이 밑에서부터 주가는 올라왔지만 실제적으로요. 올라왔고 흐름 자체를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요 자리에서부터 강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쵸? 여기에서부터 한 차례 뽑아내고 그 다음에 하향의 추세를 만들다가 이 추세를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를 눌러놓고 그리고 또 한 차례 뽑아내는 그림을 만들었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때는 액면분할이다 이슈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면서 본인들 외국인 기관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타이밍을 한번 주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손바뀜을 좀 한 거죠. 꾸준하게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시총은 동일하지만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액면분할을 해서 정말 삼성전자가 국민 주식인 것 마냥 LG생활건강도 현재 10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잘 이 매수를 못해요. 말 그대로 똑같은 1000만원을 사더라도 100만원짜리 10개 사는 것보다 10만원짜리 100개 사는 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더 이 마음적인 여유가 더 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매도를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하면서 뭐 시장 어느 정도 이 주가를 좀 하락시켰고 다시 한 차례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었던 모습인데, 큰 추세를 보면 파동이 이루어졌던 자리는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요. 이 저점과 고점을 비교했을 때 중간값인 50% 정도가 빠졌어요. 그죠? 1차적인 파동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저점에서 고점 대비해서 60%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또 한 차례 파동이 나올 수 있다. 그 파동은 1차 파동의 1.5배 정도는 나온다라는 그 책에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많이 보셨죠. 그러면 그런 파동 자체가 실제적으로 2배 정도가 나왔어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신 이 고점으로 대비해서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1.5배 정도가 상승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주가를 눌러놓고 그리고 현재 지금의 자리에 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파동의 일파로 생각을 할 거냐, 그게 아니면 강하게 뽑아냈던 이 자리를 파동의 일파로 생각을 할 거냐의 기준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파동은 한 번 혹은 2번은 더 남았다라는 관점이에요. 이 삼성전자. 즉 시장 코스피나 코스닥을 관점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의 올라갈 시장은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기준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코스피 중에 이 삼성전자가 이 코스피 시총의 40% 정도를 차지해요. 그렇다면 코스피가 올라간다라는 건 코스피가 올라간다라는 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신고가를 넘어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전체적인 이렇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때요. 그런 기준으로 보고 지금이 말 그대로 3파동의 시작이냐 혹은 5파동의 시작이냐의 관점인 거예요. 여기를 하나의 1파동으로 볼 거냐, 아니면 여기와 이 파동의 크기와 이 파동의 크기가 좀 차별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를 큰 1파동으로 보고 이 파동에 A파, B파, C파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횡보를 해주고 그리고 넘어서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눌렀을 때 이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면서 실제적으로 여기선 파동이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3파동의 1파의 시작이냐 혹은 5파동의 1파의 시작이냐로 저는 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월봉상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요 자리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음봉이 한번 터졌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 자리를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요런 그림인 거죠. 요렇게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서 요런 그림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림이 만들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다. 즉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건 누군가 팔았다, 누군가 샀다. 그게 만약에 그냥 개인들이 사는 물량이었다면 현재의 주가에서 요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주가는 한 차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내려앉았지만 저점을 깨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양봉으로 이 음봉의 몸통을 감쌌다라는 거고, 그죠? 감쌌다라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몸통의 시가 부분이 저항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자리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매물 테스트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올라왔던 매물을 어쨌냐? 메꿨다라는 거예요. 뭘로? 양봉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고 또 이번 달 음봉이 나왔죠. 말 그대로 양음양음 패턴이 나온 거예요. 대부분 바닥에서 양음양음 패턴이 나오면 상승을 의미하고 고점에서 양음양음 패턴이 나오면 하락을 의미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즉 11월 달을 한 달은 더 볼 수 있는 자리다. 왜? 양음양음 패턴이지만
요날 몸통에 비해서 요날 음봉의 몸통이 짧고 말 그대로 고점이 낮죠. 고점이 낮고 그리고 저점도 낮아요. 낮는데 당연히 몸통을 만들어 놓고 이 다음날 음봉의 몸통이 작기 때문에 이 다음날 한 차례 눌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점을 높이면서 어떻게 이 음봉을 양봉의 몸통으로 감싸줬어요. 즉 여기서 한 차례 눌러서 어느 정도 물량을 모으고 올라오면서 조금 정리하고 다시 여기서 양음양음 패턴으로 물량을 조금 모으고 있다라는 그림으로도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번 달 고점은 갱신해놓고 주가를 눌렀어요. 그것도 음봉으로.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54,200원 정도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한다? 한 차례 더 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봉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뭐했다? 고점을 요때보다 요때가 높고 요때보다 요때가 높다라는 거예요. 대신 여기에 대한 고점은 아직 남아있죠. 그죠? 남아있지만 여기에 대한 고점은 한 차례 올렸다라는 기준이에요. 저점도 아직은 우상향인 거고. 그렇다면 이 저점의 기준으로 봤을 때 54,200원만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는 기준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때 고점을 만들었던 거래량 자체가 최근에 나오는 평균적인 거래량이에요. 요때 나왔던 거래량, 고점을 만들었던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나오는 거래량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차례 눌리더라도 또 한 번 지지가 나온다면 그 다음을 올라올 때 뭐한다? 이 고점을 넘길 확률이 높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긴 추세로 봐서 만약에 시장이 좋지 않고 이 코로나 2차 팬데믹이 크게 오고 또 이 미국의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혹은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당선이 돼서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또 내려앉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종가상 얘는 47,500원이에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47,500원만 절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 박스권은 나을지언정 결국엔 뭐다?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왜 그러냐? 요때 거래가 강하게 터졌기 때문에 이 자리 밑으로 내려앉으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뭐한다? 이 54,300원이 강한 저항이 돼요. 여기와 어디? 이 58,000원이 강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지 못한다. 즉 잘해야 박스권이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 지금의 이 자리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나올수록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 혹여나 좀 더 빠지더라도 밑꼬리는 52,500원대까지는 달지언정 종가상 몸통만 54,300원 위로만 올려다 놓고 11월 달이 종료가 돼도 12월 달 또 한 차례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삼성전자를 뭐 꾸준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종목을 준비했고요. 주봉을 보더라도 기존에 상승을 해놓고 저점을 낮춰놓고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 이렇게 고점을 만들면서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박스권을 만들고 한 차례 더 강한 상승을 뽑아놓고 누를 때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서 빠르게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주는 그림인 거죠. 왜? 여기서 빠르게 못 올라타면 이 안에 갇힐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더 올라왔다가 누를 때 박스권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또 한 번 올라오면서 고점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고 누른 다음에 슬금슬금 올리면서 여기 이 박스권 상단은 뭘로? 이 장대 양봉으로 뚫어준 거예요. 뚫어주면서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얘는 단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하나 있었고 그 박스권에 뭐 중간값을 그어놓고
이 자리를 이탈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 상방을 때려준다라는 거. 여기서 확인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때리고 나서 눌리고 때리고 나서 네 번째 돌파했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또 박스권을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렇게 올렸다가 쳤다가 눌릴 때 이 중간값의 지지가 나오면서 살금살금 나오면 3차례 또 뚫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박스권이 요렇게 값치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자리로 쉽게 보면 이제 이렇게 요렇게 잡으면 여기가 또 중간값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자리가 딱 그 중간값의 자리예요.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한 차례 더 이 중간에 또 중간값을 그어서 이 자리에서 저항을 확인한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게 이 자리가 깨지면 다시 한 차례 이 5만 1,000원대 정도 될 것 같네요. 1,000원대까지 내려올 거냐, 아니면 이 5만 1,000원과 지금 5만 6,000원의 중간값 한 5만 3,000원 되겠죠? 요런 자리에서 단기적인 또 지지가 나올 거야. 이 자리가 깨지면 뭐 한다? 깨지고 빠르게 다시 5만 6,000원대를 회복을 못 한다면 뭐 한다? 5만 3,000원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5만 3,000원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올 때 5만 6,000원, 6,500원에서 5만 7,000원을 돌파를 못하면 뭐 한다? 또 한 차례 5만 3,000원을 확인할 거고, 5만 3,000원에서 5만 3,000원이 깨진다면 다시 5만 1,000원을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은 있다. 대신 그런 자리만 지켜주면 또 한 차례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림은 만들어진다. 지금 현재 파동은 3파동 혹은 5파동이다. 근데 저는 3파동이라고 보고 싶어요. 왜? 저는 시장을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코스닥 위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기준으로는 저는 1, 2년 안에는 그래도 1000포인트는 넘겨서 1200 잠깐만요. 음, 1100, 1200에서 1300 정도는 저는 진짜 보고 싶거든요. 이게 뭐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저희 시장도 이제는 이 자리를 한번 넘어갈 때가 됐어요. 박스권도 오래 갇혔고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건 빼고 한 번, 두 번일 수도 있고요. 그럼 한 번 더 때리고 네 번째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든, 그게 저는 1, 2년 안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데, 시장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밑으로 한번 뺄 거다. 왜? 미국 다우와 나스닥 지수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직은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이제서야 다시 이 장기 평선이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눌릴 수는 있지만, 한 차례 더 눌러줄 수는 있지만, 이 누름이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 그림이 720포인트만 어떻게든 유지가 된다면 또 한 번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만들 수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720까지도 아니고 지금의 자리에서만 좀 지지를 해주는 그림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720까지나 뭐 코스닥이 2200을 또 깨고 혹은 2200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 큰 추세는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올라올 때 위에 만들었던 박스권이 저항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와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삼성전자와 보면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여기까지. 요 모습과 삼성전자의 요 모습 별반 차이가 없죠.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하고 SK 하이닉스가 조금 낫는 게 부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하는 모습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차이가 났죠. 여기 삼성전자는 상승, 그에 반해서 SK 하이닉스는 횡보의 자리가 나와요. 왜? 삼성전자는 반도체,
뭐 D램이든 뭐든 요거와 또 이 핸드폰에 관련된 말 그대로 기존의 이 핸드폰 시장이 뭐 3G에서 4G까지는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5G로 넘어가면서 뭐 5G하고 4G하고 아직까지는 엄청난 뭐 속도 차이는 난다지만 그래도 그렇게 5G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기존의 핸드폰으로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이제 뭐 폴더블 폰으로 해갖고 핸드폰 자체 이 기종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핸드폰 교체에 대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이 실적에 대한 반영이 된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위주이기 때문에 D램, 뭐 시스템 반도체든 그런 쪽이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진 똑같이 올라왔지만 여기서부터 흐름을 좀 다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 상승이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고점에 대한 저항이 아직까진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자리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박스권이다. 거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이런 자리가 나오는 거고, 여기 중간값을 그어보면 77,000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 그죠? 주봉상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은 모양을 잡고 있다. 즉 삼성전자가 강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하이닉스는 버티긴 버틴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자리는 비슷하지만 올라가는 자리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 저점 부근과 여기 저점 부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저점 부근을 보면 삼성전자는 밑에를 한번 하향했다가 올라오면서 그 다음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전까지 다시 내려왔고, 그에 반해서 하이닉스는 요 이평을 꾸준하게 건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건든다라는 거. 왜? 모멘텀이 조금 사라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다른 걸로 메꿀 수 있지만 하이닉스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직은 버티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한 차례 무너진다면 이 자리를 한 번 더 깨고 내려앉을 수는 있다. 내려앉을 수는 있다. 내려앉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월봉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거 좀 다 지울게요. 월봉상의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 올라왔다가 눌렀던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을 잡았다고 치면 여기에 대해 몸통을 감싸는 자리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 한 자리, 음봉, 그리고 양봉으로 나온 자리가 여기에요. 73,000원대.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눌릴 때 71,000원대가 아니라 요런 73,000원대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야만이 한 차례 더 위에 대한 85,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밑에 자리까지 또 빠질 수 있겠죠. 7만원을 살짝 하향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만 좀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는 있지만 이 SK 하이닉스라는 이 종목 자체도 지금 현재는 이 D램이든 뭐든 그런 게 뭐 중국에 뭐 잡힌다 뭐 한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현재 차트의 기준으로는 위에서 내려오던 장기평선이 이제 밑으로 까는 자리거든요. 까는 자리인데 요게 이렇게 횡보를 해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돌리는 모양이 아니라 여기서 뭐 한다? 옆으로 기는 자리예요. 얘는 기는 자리, 얘는 밑에서 올라오는 자리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와야만이 얘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얘가 올라오고 나야 얘가 이 머리를 둔단 말이에요, 위로. 그러면서 이 단기적인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제일 위에 있는 장기평선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더 옆으로 기어야 된다는 거죠. 혹은 밑으로 조금씩 내려와야 된다든지. 그런 모양을 잡는 자리예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실적 차이도 날 수도 있고 이슈 이 생산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메꿔줄 수 있는 모양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이런 그림에서 지켜줘야 될 자리 말 그대로 6만원대 전체적으로 6만원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면 장기적인 추세는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만원을 넘어가서 이젠 10만원을 지지받고 한 차례 뭐 15만원대든 14만원대까지 한 번 더 튀어오르는 그림을 만들 수는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단기적인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올려다 놓고 여기서 이렇게 저는 차트 위주로 좀 종목을 많이 보거든요. 저는 실적이나 뭐 그런 건 잘 안 봐요. 차트 위주로 보면 양봉을 뽑아놓고 여기서 음봉이 나오죠. 그러면서 고점은 갱신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몸통이 뭐예요? 계속 밑으로 내려앉아요. 어디? 여기서 저점을 형성하고 갭을 띄웠지만 올라오면서 어디? 이 몸통을 못 넘긴다라는 거. 그죠? 이 몸통을 못 넘기기 때문에 뭐한다? 한 차례 더 밀린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까지 몸통을 뽑아놓고 이 다음에 이 양봉의 모습이 여기서는 이 몸통 자체를 넘기지를 못하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중간값 정도에서 저항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밑에 있던 이 고점에서 저항이 된다라는 거. 그럼 즉 한 차례 올려가지고 모양을 더 뽑아내긴 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 자리 위로 아직 못 올라탔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 위로 뭐 몸통을 한 번도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몸통을 한 번이라도 만들었던 자리긴 하지만 이렇게 만들었지만 결국엔 밀렸다. 즉 몸통의 끝은 여기다. 윗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 고점이 낮아지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가 뭐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뭐다? 중심값이다. 그 중심값이 어디다? 여기 86,500원이라는 거예요. 즉 이 종목이 강하게 상승을 뽑아낼 수 있는 모습은 월봉상이든 월봉 종가상으로 이 86,5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났을 때예요. 그래야 뭐한다? 한 차례 더 이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러기 전까지는 뭐한다? 잘해야 횡보에 대한 그림이 나타난다. 어디에 대한?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그려놓고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 몸통까지 기준해서 여기에 대한 뭐 박스권을 그려놓고 당장은 이 안에서 주가를 형성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딱 중간값 부근까지 일단 밀어놓은 거예요. 삼성전자랑 비슷하죠. 그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그렇다면 즉 86,500원을 넘겨야 이 고점을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SK 하이닉스를 바라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에 우수 AMS. 이틀 동안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요. 제가 기존 영상을 찍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웬만하면 여기 8,480원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여기서 거래가 터졌고 이 자리는 꼭 지켜줘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고요. 7,700원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 건데 요렇게 하한가를 때려놓고 밑에까지 밀릴 수 있는 말 그대로 개파라기로 밀고 나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상승을 바랬던 부분인데 시간에서 상승을 해주면서 좀 어정쩡하게 상승해줬죠. 상승을 해주면서 제가 분봉상에 5일 기준으로 보면 5분봉 기준으로 보면 요 자리란 말이에요. 시가가 형성됐어요. 그러면 얘가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이 바닥권에 대한 이 기존에 하락했을 때 이 바닥권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못 넘겼어요. 어디? 9,700원. 못 넘기니까 뭐한다? 당연히 떨어진다. 떨어지는데 시장조차도 좋지 않으니까 한 번 더 강하게 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니까 8,800원대를 깨고 내려가니까 한 번 더 강하게 밀고 내려앉는 그림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래가 굉장히 터졌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차트의 그림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이 자리에 대한 이 주가 상승을 올렸던 자리에 대한 물량은 다 나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량은 다 나갔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서부터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슬금슬금 올려다 놓고 이 자리 기준으로 한 차례 또 빵 치고 이
몸통, 거래가 들어왔던 몸통의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위로 올렸거든요. 이게 뭔가 나올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 위로 올라가는 차트로 매집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오면서 3자 배정, 이게 뉴스가 나오면서 결국엔 제로 소멸로 밀게 되는 그림인 건데, 거래가 좀 많이 터졌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얘는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요, 여기서 한 차례 작업이 들어왔거든요. 한 차례 작업 들어와서 이 상승시켜놓은 자리보다 밀고 그러면서 다시 자리 잡고 올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 장기 이평선이 원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위로 올라오면서 큰 시세를 대시세를 내고 다시 누르면서 장기 이평선을 위로 깔아놓고 밑으로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를 강하게 못 낸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눌러놓고 어느 정도 평균값을 맞추면서 이 이평을 밑으로 깔아놓는 자리. 그러면 지금이 뭐다? 정배열의 초입 구간이라는 거예요. 대신 시세는 강하게 냈죠. 강하게 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그냥 이대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여기서 거래가 강하게 터져서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수급을 말 그대로 시세를 분출했던 이 자리에 대한 수급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빠르게 올리는 그림이란 뭐다? 다시 한 차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야 돼요. 이 봉을 크게 뽑아내진 못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뭐 해야 된다? 수급은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고점에서 나갔던 물량이 밑에서 기어 들어온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런 차트가 뭐냐?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여기서 강하게 뽑아냈고,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서 강하게 뽑아놓고 밑에서 들어오는 물량으로 강하게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뭐를? 나갔던 물량을. 그러면서 주가를 한 차례 더 올리는 기준이 돼요. 그런 기준이 되는 거고. 자, 그에 반해서 예전 뭐 누프라이드 같은 경우도 차트의 뭐 고점의 위치가 다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도 강하게 올라왔던 거를 싹 털고 뭐 한다? 밑에서 한 차례 더 받는다라는 거죠. 여기 상응하는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을 한 번 더 올려놓죠. 살짝 밀어놓고 그러면 즉 이 3거래일 동안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여기서 메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더 올려놓고 털고 나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분산이 강하게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차례 또 눌러놓고 물량을 조금 모아놓고 그 다음에 또 빵 하면서 이제 기어 나가는 거거든요. 매꾸락지가 잘 안 되니까. 뭐 어찌됐든 이 우수 AMS의 월봉을 보면 사실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 캔들 자체가 너무 급격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5일선이든 뭐든 너무 밑에 있어요.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내려앉을 수는 있다. 그런 자리를 급등의 차트로 갔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인 7,500원 이제 한 번 더 올라올 거니까 7,6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6,800원이 그 다음 지지의 자리가 될 거냐. 혹은 이 밑으로 내려서 누르는 이 6,300원대가 지지가 될 거냐의 관점이에요. 대신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앉는다? 그럼 뭐 한다? 얘는 시세 분출은 끝났다. 뭐 해야 된다? 다시 이 안에서 갇혀서 뭐 해야 돼? 횡보해줘야 돼. 횡보해야만이 그 다음 시세를 또 분출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단기적인 시세는 끝났다. 단기적인 건 2달 안짝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인 거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밑에서 올라오는 뭐다? 이격도가 여기서 많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다른 이격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 차례 더 눌러놓고 밑에 있는 이평선들이 올라오고 위에 있는 단기평선들이 꺾이면서 뭔다? 이격도를 줄일 수 있다. 주가는 빠지더라도 단기간에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장기평선은 위로 올라온다. 대신 단기적인 이평은 밑으로 꺾인다. 그러면서 뭐 한다? 이격을 어느 정도 맞춘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한 번 더 눌려서 어디?
요런 자리까지도 밀릴 수는 있어요. 그게 한 6,900원대인 게 아까 6,800원대 말씀드렸죠. 그런 자리까지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다. 밀릴 수는 있지만 그냥 여기서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어설픈 그림이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어설픈 그림이다. 그럴 거였으면, 빠져나갈 거였으면 차라리 고점을 갱신하기도 했지만 갭을 띄워놓고 살짝 올리다가 위에서 털고 나가는 그림이 훨씬 얘네들한테는 수익 실현하기에는 나은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히 털고 나갈 거면. 그리고 여기서 슬금슬금 올라왔던 차트를 두 번이나 누른다면 바닥부터 얘네들이 만약에 여기까지 올렸다. 메이저 세력들이, 이게 뭐 외국인 물량이 좀 많이 나가긴 했는데 많이 들어왔고 올렸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 여기서 다 털고 나가고 개인들이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뭐 세력의 평단가를 뭐 재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만 바닥과 고점 대비해서 현재 50% 정도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 올라온 거에 비해서 뭐 잡주는 원래 그렇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따지진 않지만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가격 조정이 대부분 50에서 60%가 나오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바닥과. 대신 기간 조정이 나오려면 아직 한참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기간 조정을 받을 동안 조금 더 눌릴 수는 있다. 그러면 각도상의 기준으로 올라왔다가 여기서 저점을 한번 낮춰놨었고,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저점을 낮췄던 적이 없고, 그리고 여기서 위아래 횡보를 조금 해줬어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혹여나 더 눌리면 일봉상의 기준에서는 7,200원대 혹은 7,500원대가, 그러니까 요 자리가 단기적으로 변곡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긴 맞아요. 근데 이제 월봉이나 주봉상에 보면 6,8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 그런 6,800원의 자리는 여기죠. 여기 자리, 고점을 처음 높였던 자리, 그리고 누르면서 자리를 잡았던 자리. 그럼 여기가 1차적인 박스권, 그리고 그 다음이 2차적인 박스권이 여기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 박스까지. 그죠? 여기는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그냥 볼 수 있는 거고, 쉽게 판단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 자리는 비어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왜? 여기선 거래가 강하게 들어온 게 그나마 없어요. 여기도 한번 들어오긴 했네요. 그러니까 그럼 지지 자리는 요 자리 하나, 그리고 요 자리 하나가 남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7,200원에서 6,800원대는 좀 접근해 볼 수도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보는 그림이에요. 지금의 이 자리를 못 지킨다면, 왜? 여기서 한 차례 들어왔기 때문에 지지라인이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럼 월요일날 시장이 좋지 않다면 한 번 더 눌린다. 시장이 나쁘지 않게 움직일 거라면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 확률도 있다. 그렇다면 올라올 때 어디 8,500원대를 넘어서는지를 꼭 보셔야 돼. 못 넘어서고 맞고 떨어지는 또 윗골이 나는 그림이 나오면 뭐한다? 한 차례 더 눌릴 수 있다. 어디까지? 요런 7,200원, 6,800원 자리 때까지. 그리고 나서 뭐한다? 올렸다가 누르고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요.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가장 안정적이다. 하지만 그게 안 나올 거라면 8,500원이 넘어서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라. 못 넘어서면 뭐한다? 또 한 차례 눌릴 수 있다. 8,500원대가 여기 장대음봉 떨어진 자리예요. 여기가 8,450원, 여기에 대한 자리가 이렇게 8,500원이 요 정도가 되는 거죠. 하락해주고 올라왔다가 다시 눌릴 때 고점 만들었던 자리. 그죠? 이런 자리 위로 올라타면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는 뭐한다? 멈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뒤로 올라가면서 다시 이 9,700원대, 그리고 9,700원에서 1만원대가 또 한 차례 저항이 될 수 있다. 그런 기준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